여러분, 혹시 밤이 무서워진 적 있으십니까? 젊을 때는 분명 머리만 베게 되면 잠이 왔습니다. 피곤하면 그냥 잤고, 자고 일어나면 몸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밤이 달라집니다. 분명 몸은 피곤한데 잠은 안 오고, 겨우 잠들어도 새벽 2시, 3시면 눈이 번쩍 떠집니다. 그리고 더 괴로운 건 그 다음입니다. 다시 자려고 눈을 감는 순간 끝난 줄 알았던 걱정들이 하나둘 살아납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병원 검사 결과, 예전에 들었던 서운한 말까지 떠오릅니다. 그렇게 뒤척이다 보면 어느새 창밖이 밝아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면 압니다. 얼굴은 푸석하고 눈밑은 무겁고 몸은 하루 종일 젖은 솜처럼 축 처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낮에는 그렇게 졸리다가도 막상 밤만 되면 또 정신이 맑아진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이거 내 이야기인데? 이렇게 느끼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먼저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은 어디까지나 생활 속 수면 루틴입니다. 의학적인 치료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수면 무호흡이나 우울감, 극심한 불면, 통증 문제가 오래 이어지는 경우에는 병원 상담이 우선입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잠드는 준비 자체를 놓치고 계신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잠을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피곤하면 자는 거 아닌가?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몸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이 긴장 상태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특히 평생 책임지고 살아오신 분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가족 챙기고 생활비 걱정하고 아픈 몸 참고 버티며 살아온 세월이 길다 보니 몸이 쉬는 방법 자체를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침대에 누워서도 이를 꽉 물고 계십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숨도 얕습니다. 몸은 계속 깨어 있으려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특징이 있습니다. 낮에는 괜찮다고 버팁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 무너집니다. 괜히 서럽고 외롭고 불안하고 별일 아닌데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새벽마다 깨기 시작하고 한번 깨면 2시간씩 멍하니 천장만 보게 되고 아침엔 입맛도 없어지다 보면 사람이 변합니다. 낮에는 기운이 없고 사소한 말에도 짜증이 나고 가족과 이야기하다 괜히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잠 하나 무너졌을 뿐인데 삶 전체가 흔들리는 느낌입니다. 사실 수면이 무너지면 단순히 밤만 힘든 게 아닙니다. 몸 회복도 느려지고 기운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흐려지고 감정도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때부터 뭔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수면차를 마셔보기도 하고 비싼 베개를 바꾸기도 하고 영양제를 주문하기도 하고 좋다는 건강 정보를 밤마다 찾아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애쓸수록 더 잠이 도망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몸이 계속 잠에 집착하는 긴장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꼭 자야 하는데, 또 못 자면 큰일인데, 이 생각 자체가 몸을 깨웁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요한 건 억지로 잠을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몸에게 이제 쉬어도 된다. 이제 안전하다. 이 신호를 보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귀-뒤 루틴도 바로 그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이, 귀-뒤 조금 만진다고 잠이 달라지겠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 뒤와 귀 주변은 긴장감이 몰리기 쉬운 부위입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은 날 만져보면 딱딱하게 굳어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이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면서 몸의 긴장을 낮추는 루틴을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바세린이나 순한 로션을 소량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꼭 바세린만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원래 바세린은 피부 보습과 보호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다만 피부 마찰을 줄여주고 손의 온기를 오래 유지하는 느낌 때문에 마사지할 때 편하게 느끼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바세린은 끈적여서 싫다 라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그럴 땐 집에 있는 순한 로션도 괜찮습니다. 핵심은 제품 자체보다 천천히 만지는 행동, 손의 온기, 반복되는 안정 루틴, 그리고 몸의 긴장을 낮추는 과정에 더 가깝습니다. 특히 피부가 얇고 건조한 분들은 맨손으로 문지르는 것보다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쪽이 더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잠들기 전 손을 깨끗이 씻고 바세린이나 순한 로션을 아주 소량만 손끝에 덜어냅니다. 정말 조금이면 됩니다. 그 다음 귀 뒤쪽, 튀어나온 뼈 아래 주변을 천천히 원을 그리듯 만져줍니다. 중요한 건 세게 누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마사지 한다기보다 하루 동안 긴장했던 몸을 달래준다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처음으로 자기 몸 상태를 느낍니다. 내 목이 이렇게 굳어 있었구나. 내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었네. 생각보다 우리는 늘 긴장한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긴장이 밤까지 이어지면 몸은 계속 깨어 있으려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귀 뒤를 부드럽게 만져주는 것만으로도 몸이 조금 풀리는 느낌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 안 올 때 숨까지 급해집니다. 숨이 짧아집니다. 가슴 위쪽으로만 호흡합니다. 몸은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호흡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는 길게 내쉬는 숨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람은 긴장할 때 들이마시는 숨만 많아지고 내쉬는 숨은 짧아집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천천히 내쉬어야 몸이 이제 괜찮다 이렇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혹시 잠이 든 뒤 새벽만 되면 눈이 떠지시는 분들 계십니까? 희한하게 늘 같은 시간에 깨요. 새벽 3시만 되면 정신이 맑아집니다.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자주 깨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 마음이 이상해집니다. 조용한 새벽에 혼자 깨어 있으면 괜히 더 외롭고 몸 상태도 더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어디 크게 아픈 건 아닐까? 왜 나만 이러지? 이러다 치매 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꼭 큰 병 때문이라기보다 나이가 들면서 수면 패턴 자체가 얕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젊을 때는 깊은 잠으로 오래 내려갔다면 지금은 중간에 쉽게 깨는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깨는 것 자체보다 깬 뒤 몸이 다시 긴장을 시작하는 게 더 문제입니다. 시계를 확인합니다. 아직 새벽 3시네? 그 순간부터 조급해집니다. 큰일 났다. 내일 또 피곤하겠다. 또 하루 망했네. 몸은 다시 깨어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요한 건 새벽에 깼을 때 너무 싸우지 않는 겁니다. 억지로 빨리 자려고 애쓰면 몸은 더 긴장합니다. 눈 감고 계속 자야 돼. 빨리 자야 돼. 이런 생각만 반복하면 오히려 잠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땐 잠 자체를 억지로 잡으려 하지 말고 몸이 편안해지는 상태를 만드는 게 먼저입니다. 새벽에 깨더라도 다시 몸을 진정시키는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눈을 억지로 감고 버티지 마십시오. 대신 어깨 힘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새벽에 깼을 때 어깨가 잔뜩 올라가 있습니다. 턱도 굳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귀 뒤를 아주 천천히 만져 보십시오. 귀 뒤 마사지와 호흡 루틴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세게 누를 필요 없습니다. 그냥 괜찮다. 다시 쉬자. 이런 느낌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듯 만져주는 겁니다. 그리고 숨을 길게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숨을 길게 내쉬는 것만으로도 몸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길게 내쉬어야 몸이 위험 상황이 끝났구나. 이렇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전에 의외로 몸을 너무 깨우는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게 늦은 시간까지 TV를 크게 틀어놓는 습관입니다. 특히 뉴스, 밤늦게까지 자극적인 뉴스, 걱정되는 이야기, 화나는 이야기들을 계속 보면 뇌는 쉬지 못합니다. 몸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 마음은 계속 싸우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어떤 분은 자기 전에 정치 영상 보다가 더 화가 나서 잠을 설친다고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밤마다 건강 정보를 계속 찾아보다가 오히려 불안이 심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정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잠들기 직전만큼은 몸을 진정시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휴대폰 밝은 화면은 생각보다 강한 자극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잠들기 30분 전부터는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하고 소리를 줄이고 몸의 움직임도 천천히 바꾸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중요한 게 발입니다. 발이 차가운 분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새벽에 자꾸 깨는 분들 중에는 발끝이 차가운 경우도 많습니다. 몸은 자려고 하는데 말다는 긴장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발만 가볍게 씻어도 몸이 훨씬 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실제로 잠들기 전 체온 변화는 수면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귀 뒤를 부드럽게 만져주고 숨을 길게 내쉬고 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루틴을 같이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몸에게 반복적으로 이제 쉬는 시간이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을 망가뜨리는 건 꼭 스트레스만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매일 반복하면서도 전혀 의심하지 않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 하나 때문에 몸은 계속 아직 잘 시간이 아니다 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늦은 시간 과식입니다. 특히 밤 늦게 출출하다고 라면, 빵, 떡, 야식 같은 걸 드시는 분들 계시죠? 물론 배고프면 잠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은 시간에 많이 먹으면 몸은 쉬지 못합니다. 위장은 계속 움직이고 속은 더부룩하고 몸은 회복보다 소화에 집중하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예전과 달리 소화 속도도 달라집니다. 예전처럼 먹었다가 밤새 속이 답답해서 뒤척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 단 음식 드시는 분들 계십니다. 과자, 달달한 빵, 아이스크림, 야식, 음료 같은 것들 말입니다. 먹을 땐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몸은 갑자기 혈당 변화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다시 깨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잠들기 바로 직전까지 계속 먹는 습관은 몸을 쉬게 만드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많은 게 있습니다. 잠들기 전 걱정회의. 이 표현이 딱 맞습니다. 몸은 누워 있는데 머릿속에서 회의가 시작됩니다. 병원비 얼마나 들지? 애들한테 괜히 부담되는 거 아닐까? 앞으로 어떻게 살지? 특히 조용한 밤이 되면 그런 생각이 더 커집니다. 낮에는 어떻게든 버텼던 감정들이 밤에 몰려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부러 TV를 틀어놓고 주무십니다. 조용하면 오히려 생각이 많아져서 무섭다고 하십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TV 소리나 휴대폰 영상이 몸을 계속 깨어있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자극적인 영상, 화나는 뉴스, 큰 소리는 몸을 긴장 상태로 유지시키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잠들기 전 30분 정도만이라도 조용한 조명, 느린 움직임, 편안한 호흡으로 몸 분위기를 바꾸는 게 좋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몸은 환경 영향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밤에도 집 조명을 너무 밝게 켜놓습니다. 형광등이 환하게 켜져 있고 TV 빛까지 강하면 몸은 아직 낮이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잠들기 전에는 조명을 조금 어둡게 바꿔 보십시오. 몸이 훨씬 차분해지는 걸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의외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목입니다. 많은들이 목과 어깨의 긴장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십니다. 원래 뭉치는 거지.
나이 들면 다 그렇지. 그런데 목 주변 긴장이 심하면 몸은 계속 쉬지 못합니다. 특히 하루 종일 어깨를 움츠리고 계시는 분들, 턱을 꽉 물고 계시는 분들, 화가 많거나 걱정이 많을 때 목이 단단하게 굳는 분들 많습니다. 귀 뒤와 목 주변은 긴장이 몰리기 쉬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강하게 누르는 게 아닙니다. 특히 피부와 근육이 예민한 분들은 아주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정말 다독인다는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잠이 안 오는 분들 중에는 자기 전에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저녁 늦게 물이나 차를 많이 드시는 경우 새벽마다 깨기 쉬워집니다. 몸은 다시 잠들 준비를 해야 하는데 중간에 자꾸 흐름이 끊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녁 늦은 시간 수분 섭취만 조금 조절해도 새벽에 덜 깬다, 이렇게 느끼시기도 합니다. 물론 너무 안 마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자기 직전 과도한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잠이 안 온다고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잠 못 잘까봐 두려워질 때부터 더 잠을 잃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침대에 눕는 순간, 오늘은 잘 수 있을까? 이 걱정부터 시작하면 몸은 긴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오히려 오늘은 그냥 몸만 쉬자, 이 마음이 더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잠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더 도망갑니다. 대신 몸을 천천히 쉬게 만들면 잠은 어느 순간 따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명 줄이고 휴대폰 내려놓고 귀 뒤를 천천히 만지고 숨 길게 쉬고 따뜻한 물 한 모금 마시고 오늘도 수고했다, 스스로에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처음엔 별 느낌 없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마음이 편해지실 겁니다. 잠이라는 건 단순히 눈 감는 기술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이제 괜찮다 라고 느끼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떤 자세로 주무십니까? 나는 누우면 다리가 불편해. 허리가 뒤틀리는 느낌이야. 어깨가 눌려서 자꾸 뒤척여. 그런데 의외로 수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자세입니다. 사람은 편안해야 잠이 옵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몸이 불편한 상태로 계속 버티고 있으면 뇌는 쉽게 깊은 휴식 상태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연령이 올라가면서 근육이 굳어 있는 경우가 많고 관절도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작은 불편함도 밤에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새벽마다 같은 방향으로만 돌아눕습니다. 몸이 무의식적으로 가장 덜 불편한 자세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베개 높이입니다. 생각보다 높은 베개를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이 꺾인 상태로 오래 누워 있으면 목 주변 근육이 계속 긴장합니다. 특히 콧골이나 답답함 때문에 베개를 계속 높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너무 높으면 오히려 어깨와 목이 굳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낮아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 목이 편안한 높이입니다. 누웠을 때 턱이 너무 들리지도 너무 숙여지지도 않는 상태가 좋습니다. 어떤 시청자분은 베개를 바꾸고 나서 처음 느낀 게 아침 목버근함이 줄었다 였다고 하셨습니다. 잠이라는 게 단순히 몇 시간 잤느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얼마나 편안하게 쉬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자는 척하면서 버티는 시간입니다. 잠 안 오는 분들 중에는 2~3시간씩 억지로 눈 감고 버티는 분들이 계십니다. 몸은 점점 괴로워지고 생각은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침대 자체가 스트레스 장소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너무 답답하면 잠깐 일어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단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 몸을 다시 깨우면 안 됩니다. 밝은 불 켜고 청소하고 휴대폰 영상 보고 간식 먹고 뉴스 틀고 이렇게 하면 몸은 다시 활동 모드로 들어갑니다. 대신 조용한 조명 아래서 가볍게 앉아 있거나 천천히 호흡하거나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정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 귀 뒤를 천천히 만져주는 루틴을 같이 하면 손에 온기가 돌며 몸이 조금 안정되는 느낌이 들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구는 발을 따뜻하게 하는 게 더 맞고, 누구는 호흡이 더 편하고, 누구는 조용한 음악이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잠들기 루틴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너무 완벽한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이거 하면 무조건 바로 자나요? 몇 분 안에 효과 있나요? 하지만 수면은 그렇게 기계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 상태, 스트레스, 생활 패턴, 감정 상태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극적으로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몸에게 반복적으로 이제 쉬어도 된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잠들기 전에 뭘 하면 좋습니까? 사실 사람들은 늘 특별한 방법을 찾습니다. 당장 오늘 밤 바로 바뀌는 기적 같은 방법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몸은 아주 단순한 것에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칙적인 시간, 반복되는 안정감, 몸을 쉬게 하는 신호. 그래서 오늘은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따라할 수 있는 밤 루틴 형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잠들기 1시간 전입니다. 이 시간부터는 몸 분위기를 조금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집 조명을 조금만 어둡게 해 보십시오. 아주 캄캄하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제 밤이다 라는 느낌 정도면 충분합니다. 생각보다 밝은 불빛은 몸을 계속 깨웁니다. 특히 형광등 아래에서 휴대폰까지 오래 보면 몸은 계속 활동 시간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잠들기 전에는 화면 밝기도 줄여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밤마다 건강 영상이나 뉴스 영상을 계속 보십니다. 물론 정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잠들기 직전만큼은 몸을 흥분시키는 정보보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시간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나는 뉴스, 걱정되는 이야기, 자극적인 영상은 밤에 생각을 더 많아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 전에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거나 잔잔한 라디오처럼 사람 목소리를 작게 들으며 몸을 안정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귀 뒤 루틴이 들어갑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손을 깨끗이 씻고 바세린이나 순한 로션을 아주 조금만 덜어냅니다. 정말 소량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귀 뒤 튀어나온 뼈 아래쪽을 천천히 만져보십시오. 처음엔 그냥 피부만 만지는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해보면 아, 여기가 뻣뻣했네. 이런 느낌이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하루 종일 긴장 많이 한 날은 귀 뒤와 목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세게 누르지 않는 겁니다. 시니어분들은 피부가 얇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강하게 문지르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천천히 원을 그리듯 만져주십시오. 정말 오늘 하루 수고했다 하고 몸을 다독이는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때 같이 하면 좋은 게 바로 호흡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 안 올 때 자신도 모르게 숨을 참듯 쉽니다. 가슴 위로만 짧게 숨 쉬고 턱에도 힘이 들어갑니다. 몸은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숨을 길게 내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중요한 건 들이마시는 것보다 내쉬는 겁니다. 숨을 길게 내쉴수록 몸은 조금씩 이제 괜찮다 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해야 할 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책임감 강한 분들일수록 그렇습니다. 누워서도 계속 생각합니다. 내일 병원, 전화할 일, 돈 나갈 일, 가족 문제. 몸은 누워 있는데 마음은 계속 일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 전에 메모를 해두기도 합니다. 내일 할 일은 내일 생각하자.
간단하게 적어 놓고 머릿속에서 잠깐 내려놓는 겁니다. 이런 작은 행동이 의외로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잠 안 오는 날 가장 위험한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망했다. 이 생각입니다. 새벽에 깼다고, 잠이 늦어진다고, 그날 전체를 실패처럼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수록 몸은 더 긴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오늘은 그냥 몸만 쉬자. 이 마음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잠이 완벽하게 안 와도 눈 감고 몸 힘 빼고 누워 있는 것 자체가 휴식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무조건 푹 자야 한다. 이 압박이 너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 몸은 매일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잘 자고 어떤 날은 조금 뒤척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너무 실패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가족 챙기고, 자식 키우고, 아픈 사람 걱정하고, 생활 책임지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늘 뒤로 미뤄왔습니다. 몸이 아파도 참았고, 잠 못 자도 참고, 힘들어도 괜찮다 하고 버텼습니다. 몸은 그 시간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 몸에게도 조금 부드러워지셔야 합니다. 잠들기 전 귀 뒤를 천천히 만져주는 그 짧은 시간도 어쩌면 내 몸에게 이제 좀 쉬어도 된다 라고 말해주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잠은 억지로 붙잡는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안전하다, 편안하다 라고 느낄 때 조금씩 가까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밤은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불 끄기 전 숨 한번 천천히 쉬어 보시고 귀 뒤와 목의 힘도 가볍게 풀어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참 고생 많았다. 이제 쉬자. 그 말이 생각보다 깊은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을 편하게 만드는 영상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